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4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8년 12월 25일 성탄절이 되고요. 음력으로는 2018년 11월 19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술년, 갑자월, 신묘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 신묘가 됩니다. 자, 명식을 보면 신금일간이 수항절인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자월. 자,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드렸던 말씀이 있죠. 자, 사주를 볼 때는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일간을 놓고 봐야 됩니다. 일간.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에 해당이 되죠. 일간이 바로 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알아야지 나의 특성이 어떤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사주를 배합할 때 어떤 것으로 배합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간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월령입니다. 월령. 뭐 월령은 월지라고도 하죠. 월지 제강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런 것은 뭐 월지를 이루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뭐 일단은 가장 편한 건 월령 내지는 이제 월지 정도를 알아두시고요. 자, 일간을 알고 난 연후에는 이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이 월 안에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다 그랬죠. 왕쇠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습이라고 하는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데 일지하고 시지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자, 일지라고 하는 것은 왕세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한습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럼 반대로 시지라고 하는 것은 왕세의 개념이 클까요? 아니면 한습의 개념이 클까요?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좀 좋겠죠. 자, 월령이라고 하는 것,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일지라고 하는 것은 한습의 개념보다는 왕세의 개념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간이 월령을 득하는 것도 일간이 왕한 거지만은 일간이 일지를 득하는 것도 일간이 세력을 크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의 한습의 이 왕세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 날이 따뜻하고 뜨거워지고 시원해지고 추워지는 개념은 월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월령이라고 하는 것 계절로 놓고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이 사계절을 응축시켜 놓은 하루로 응축시켜 놓은 것이 이 일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가 새벽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아침에 태어났느냐, 점심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뭐 정오 있게 막 이렇게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밤에 태어났으면은 좀 서늘할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름이 아니라 낮에 태어나게 되면 좀 따뜻하겠죠.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월령, 겨울에 태어났을 때 시가 자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춥겠죠. 근데 엄동설알인 자월에 태어났을 때 오시에, 사시나 오시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낮에 태어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춥더라도 낮에 태어나게 되면 그래도 따뜻한 온기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월지, 일지, 시지를 이렇게 볼 때도 그러한 차이를 갖고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월지라고 하는 것, 왕세와 한습, 한열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일지와 시지를 놓고 봤을 때, 일지는 이 한열 한습보다는 왕세에 좀 더 치중해서 보시면 되고요. 시지라고 하는 것은 왕세보다는 한습이 아니죠. 이건 한열로 와야죠. 한열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좀 더 치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지는 솔직한 말로 왕세라든가 한열의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는 물론 이제 자월에 태어나서 연이 뭐 5나 4 같으면 좀 그래도 조우의 개념이 있겠지만은 이 월일 시지에 비해서 연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 정도. 이거 뭐 여기를 얻었다고 해서 크게 일간이 왕해지고 여기가 뭐 4월 4년 5년이라고 해서 뭐 겁나게 뜨겁고 그런 건 없습니다. 4년 5년이라 하더라도 자월이면 추운 거죠. 그죠? 이런 개념, 연지, 월지, 일지, 시지에 요러한 개념이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신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났다고 했죠. 자, 신금일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거 되게 보석이라든가 뭐 주옥이라든가 뭐 반지라든가 뭐 이런 것에 비유를 한다고 했죠. 뭐 귀금속 같은 것.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철금이라고 했죠. 완철금이라고 해가지고 땅에서 금방 캐낸 아주 거칠고 뭐 완악한 그런 쇳덩어리를 말하는 거에서 같은 금이죠. 경금이라든가 신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경금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 완전히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지만 땅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주옥이라든가 뭐 귀금속이기 때문에 벌써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을 뜻합니다. 그래서 용도가 다르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 화로서 단련해야 용도가 있는 것이고 신금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해야 용도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용도 확 다르죠.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있어야 신금이 때도 끼지 않고 깨끗해지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추나추동을 막론하고 임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자, 태어난 월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금 이러한 보석이라든가 주옥이라든가 귀금속 같은 신금이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자월이라고 하는 것 엄동설환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겨울입니다. 엄청 추운 겨울이죠. 지금 올해 무술년 올 겨울이 예측하건대 굉장히 추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혹하는 닥치질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도 오히려 무술년은 토가 있기 때문에 수가 그렇게 크게 작용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무술년보다는 오히려 내년 기해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경자년이 오히려 더 춥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올겨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술년의 겨울은 좀 따뜻하지 않을까. 자, 올해 대개보면 크리스마스 되면은 기업체에서 광고하죠. 올 크리스마스에 첫눈이 오게 되면 뭐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선물을 준다. 근데 올해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왜냐? 눈 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뜻하니까.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올지 말지가 돼야지 이게 뭐 그런 행세도 하게 되는데 이거 100% 눈이 온다라고 하면 못하죠. 왜냐?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00%안 온다. 이건 사기죠. 안 올 거 알고 그런 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올 겨울은 저는 개인적으로 따뜻한 그런 겨울로 보는데, 자, 우리가 그래도 실질적으로 무술년의 겨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월이라고 하는 이 월령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것 원래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추운 그런 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자중개수라고 했죠. 자중의 본기는 개수에 해당이 돼요. 그죠? 자중개수를 서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한동우로라고 했어요. 한동우로. 한동우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차가운 겨울에 비나 이슬을 뜻한다는 말이죠. 한동우로.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예요? 겨울에 내리는 눈이라든가 뭐 설이라든가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중개수 한동우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쉬운 말로 굉장히 춥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오행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가불목이라든가 병정화라든가 무기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임수라든가 개수가 투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신금만큼은 아까 말씀드렸죠. 추나 추동을 막론하고 임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추워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단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문점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다른 오행들은 그 임수 투출하면 물이 범람하는 거고요. 개수 투출하면 기온이 극강하여서 다 언다면서요. 뭐 오늘은 또 한동 우로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뭐 신금은 자월에 임수 투출하면 이거 안 춥습니까? 당연히 춥죠. 엄청나게 춥습니다.
엄청나게 추워요. 그래서 신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간이 용도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여기에 일단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 임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신금으로선 좋은데 한 가지 이게 자월이라고 하는 겨울 또 해월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춥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임수가 투출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병화가 같이 투출해주면 훨씬 좋겠죠. 그죠? 임수로서는 신금을 도세주해야 하는데 병화가 예를 들어서 없다라고 하면 얼게 되는 거예요. 전국이 다 얼게 되겠죠.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물을 따뜻하게 녹여서 신금을 도세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도 따뜻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신금도 좋아지고 전체 국세가 조우도 되면서 신금의 용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포태법상 여기가 사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지. 그러니까 일간 자체는 굉장히 약한 월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것 수왕절이라고 했어요. 수왕절. 수왕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가 굉장히 왕한 계절을 뜻하는 것이죠. 그 수왕절은 해자축월을 말하면서 특히 해자축월 중에서 해자월을 말하면서 이 해자월은 수가 굉장히 왕하죠. 그래서 자월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수가 왕한 반면 일간은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 금수 진상관 격이 되는 겁니다. 자, 진상관격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약한 신금을 도와줘야 되죠. 어떤 걸로 도와주냐? 인성으로 도와주거나 아니면 비견이나 겁재로서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과 이 수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청징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청징함.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기토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토, 뭐 지지로 진술충 미토가 있게 되면 물론 지지로 진술충 미토만 있는 것은 크게 해가 되진 않아요. 물론 수가 탁수가 되고 금이 오금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지만은 천간으로 무기토가 투출하지 않는 한 크게 해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진술충미토가 있다라고 하면 뭐 연간에서 뭐 간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탁수가 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약할 때는 뭐 인성으로 생겨주는 것도 좋고 비견겁제로서 생겨주는 것이 또 용도가 있습니다. 대개 뭐 금수진상관을 제외하고 수목진상관이라든가 목화진상관이라든가 화토진상관이라든가 토금진상관 같은 경우는 인성이 있는 것을 더 좋아해요. 인성 있는 것, 인성 있게 되면 이거를 상관패인격이라고 한다 그랬죠. 상관이 왕한데 인성을 찾다라고 하는 뜻인데 유독 경금이나 신금만큼은 인성으로서 생겨주는 것보다는 비견겁제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했어요. 방신 내지는 방주라고 합니다. 방주. 왜냐? 그 토로서 생해주게 되면 생주는 받는다 하더라도 물이 오염되고 금이 오염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물론 신묘일간 신묘일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유금 같은 게 있게 되면 이 약한 신금을 이 같은 비견인 유금이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 금도 탁기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 탁기가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조우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금백수청이 되는 겁니다. 금백수청 내지는 금수쌈청이라고도 하죠. 금은 하얗고 물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거는 뭐 금수가 서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물과 금은 맑고 깨끗한 게 좋다라고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은 토라고 하는 기운이 들어오면 좀 안 좋겠구나 라고 하는 개념 이해되시겠죠? 자, 올해가 물론 이게 병화인데 올해가 무술년이잖아요. 그죠? 무술년인데 올해 신금 같은 경우 이게 무술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 매금이 돼서 안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개수라고 하면 이 토가 있게 되면 토극수인데 어떤 이제 일반론적으로 개수가 정관을 보면 좋다. 정관은
좋다라고 하는 뭐 거의 뭐 전설과도 같은 용어죠. 정관은 좋고 칠살은 나쁘다. 그죠? 이건 거의 뭐 확고부동한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정관이 무조건 좋다라고 보는 것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칠살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거, 이것도 틀린 겁니다. 자, 정관도 내 사주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울로에서 정관이 들어왔을 때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본 다음에, 나쁘게 작용하면 정관이 또 안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좋게 작용한다라고 하면 칠살도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토를 많이 보는 거, 탁수가 될 우려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개수 일간들, 특히 뭐 개수, 기토나 무토 보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신금 입장에서도 이 무토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정인이죠. 정인이니까 좋다, 편인은 나쁘다, 뭐 그게 아니라 정인, 오히려 신금 같은 경우는 약해서 토로서 생주해 줄 때는 기토가 월등히 무토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기 때문에 그렇게 왕한 토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금을 생해 주더라도 매금시킬 우려는 없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매금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좀 많이 낳습니다. 뭐 10마리도 나고 12마리도 낳고 그 정도 나는데, 돼지가 어미 돼지, 이제 모돈이라고 하죠. 모돈. 이제 어미 돼지를 이제 모돈이라고 하는데, 이 모돈들은 등치가 커가지고 잘 이게 자기 체중을 잘 감당을 잘 못해요. 물론 멧돼지 말고 제가 집돼지를 말하는 거죠. 멧돼지 같은 경우는 활동을 잘 하니까, 이 집에서 키우는 이게 돼지들은 이제 새끼 돼지들이 엄마 젖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엄마가 잘못 움직이면 돼지가 깔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쉬운 말로 새끼 돼지 입장을 이제 신금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엄마한테 엄마 돼지한테 젖먹으로 이렇게 달려들었는데 엄마가 잘못 움직여가지고 나를 깔아뭉개면 어떻게 돼요? 젖도 못 얻어먹고 죽죠. 그게 매금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거, 물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정인이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매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부득이 신금일간이 뭐 비견겁제도 없고 기토도 없고 해서 이 무토로서 생주를 받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조절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어미돼지가 잘못 눕지 않도록 이렇게 뭐 가드 레인을 좀 깔아가지고 좀 이렇게 새끼 돼지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게 그런 장치를 해놓게 되면, 뭐 어미돼지가 새끼 돼지를 이렇게 깔아뭉개진 않겠죠. 고와 같은 것이 이제 장치가 요 관목 같은 것이 있어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목이 있게 되면 신금도 오염되는 것을 이제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도 탁수가 되는 것을 관목이 이렇게 제어하게 되면 탁수가 되는 것도 이렇게 막을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시 명식을 보면 신금일간이 엄동설할인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묘목을 봐서 신묘 일주가 되죠. 근데 3주까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신금일간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것, 물론 술중 신금의 뿌리는 둘 수 있습니다. 근데 매우 약하고요. 그 다음에 술중 신금의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 무술토는 왕토기 때문에 금이 매금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신금에 내가 통근처를 찾으려고는 하는데 들어가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거의 이런 경우는 통근 통근을 했다라기보다는 통근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간에 무토가 또 있게 되면은 토가 더 가중되죠. 차라리 여기가 무토가 아니라 경금이었다면, 경술이었다면 차라리 통근하기가 더 쉬울 텐데, 무술은 흙 위에 다시 흙이 쌓여져 있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통근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 금의 기운을 더 설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묘라고 하는 것, 재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 일간의 힘을 북돋아 줄까요? 아니면 일간의 기운을 뺄까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의 기운을 뺏는 겁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일간의 기운을 돕는 것은 인성과 비견겁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관성도 그렇고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권투 같은 거 했을 때 내가 많이 얻어맞는 것도 나의 기운을 뺏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을 격투기에서 얻어맞아도 내가 기운을 이렇게 뺏기는 거지만, 내가 상대방을 패더라도
많이 이제 패더라도 물론 상대방도 충격을 많이 있겠지만 내가 패면서도 내가 더 기운이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관성도 그렇고 재성도 그렇고 일간의 기운을 빼는 것 똑같고요. 그 다음에 식상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인성도 없고 비견겁조도 없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식신이라든가 이렇게 재성 있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 신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 물론 겨울로 놓고 치면 이건 식신격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묘에 통근된 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식신생재 내지는 뭐 상관생재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이 약하게 되면은 이 식신인 수도 감당할 수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재성도 다 감당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사수의 국세는 뭐예요? 설기 태가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일간을 부신할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를 얻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조후도 거의 안 돼 있죠. 선생님 술중정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술중정화는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약간은 무시 내지는 간과해도 됩니다. 물론 술중정화가 무시당하면 무척 기분은 안 좋겠지만 이게 있다고 해서 조우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제가 술중정화는 좀 무시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술중정화 있으니까 조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신금의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뭐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있으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우가 미흡하니까 조우까지 겸할 수 있는 생시를 얻는다라고 하면 더 좋겠죠. 자, 선생님 무술토가 있으니까 신금 생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인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말하는 아주 좋은 정인이죠. 정인인데 신금일간이 이렇게 미약한 상태에서 무술토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신금을 매금시키죠. 매금. 그 다음에 수도 탁수를 만들 우려가 있죠.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간목이 있어서 일단 이 무술토는 좀 억제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시 여기서 토를 보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뭐 제일 안 좋은 생시가 이 무술시가 되겠죠. 그러면 한번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자, 생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처음에 나오는 무자시부터 한번 보게 되면 자, 무자시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 자월에 자시면 어떻게 돼요? 자, 월과 시의 한 열의 개념이 크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자월 한 겨울에 그것도 오밤중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조우가 안 된 상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술중정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선생님 요 묘술이 합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게 묘술 합으로도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묘술이 합해서 화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자가 여기 껴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합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자묘가 또 형도 하죠. 그죠? 합하기 전에 형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묘술이 합해서 화가 돼서 조우를 한다라고 보기는 좀 많이 어려운 상태죠. 그 다음에 무토가 이렇게 시간에 투출하게 되면 약한 신금, 매금이 된다 그랬죠. 따지고 보면 무자지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뿌리가 전혀 없는 걸로 놓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술중 신금에 뭐 통근한다라고 하는 거 매우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무토가 이게 생조보다는 자칫 매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고 그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거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절제는 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형세가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 조후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다음으로 경인시를 놓고 보게 되면, 자, 자월에, 물론 해월은 아니고 자월이죠. 그래서 자라고 하는 거 수기 때문에 목을 생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일지에도 묘목을 보고요. 시지에도 인목을 봤습니다. 물론 인중병화가 있어서, 인중이 병화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조하는 용도로는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신금일간이 또 뿌리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재성만 왕이졌죠. 자, 시가 없는 상태에서 간목이 묘에만 뿌리를 두는 것과 자, 경인시가 돼서 인까지 시까지 뿌리를 두게 되면은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왕해집니다. 마치 이 정도가 되면
춘목, 봄에 태어난 춘목과 같이 많이 왕해지게 되죠. 그러면 사주의 국서가 어떻게 되냐면 식신이 재성을 생해서 뭐 식신생재, 상관생재 한다라고 보더라도 이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설기태과 내지는 재다신약한 한 명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역시나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고 시간에 겁재인 경금이 있어서 이 왕목을 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죠? 왕목을 제해줘야 되는데 이 겁재인 경금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용신은 뭐냐면 경금이 용신이 되겠고요. 인중병어라서 조우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겁재가 용도가 크게 떨어지죠. 왜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금 일간도 뿌리가 없고 경금 일간도 뿌리가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너무 힘든데 내 친구가 진짜 나하고 중마하고 나하고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불러가지고 소주 한잔 합시다 하자 해가지고 소주 한잔 먹으면서 나의 어려운 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 이제 친구니까 많이 얘기해줘요. 근데 내 친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해서 도와주고는 싶은데 자기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형상이 딱 그렇잖아요. 재성, 이 식신 재성 때문에 이 신금이 어렵죠. 반드시 이거 돈 문제겠죠. 재성이 많으면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재성이 많은 만큼 일간도 왕에서 신왕, 제왕해야 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죠? 근데 이거는 신왕제왕이 아니라 설기과다 재다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뭐 빚을 좀 진다거나 뭐 사업을 한다거나 해서 좀 많이 힘든데 친구한테 도움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 친구도 나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여건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목이 왕하게 되면 이제 이 토라고 하는 것도 뭐 물론 이제 매금의 우려도 있긴 하지만 이 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와줄 수도 없죠. 이거는 뭐 인성도 나한테 도움, 내 뭐 집안이라든가 조상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도 나한테 도움을 주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임진씨는 제가 아까 슬쩍 말씀드렸죠. 자월의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상관격과 같은 거죠. 금수진상관격. 자, 근데 마찬가지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거 진에는 통근은 안 됩니다. 근데 이 진이라고 하는 것 습토에 해당이 되죠. 습토입니다. 자, 우리 이런 말 있죠. 조토 생금 불능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조토라고 하는 건 마른 흙, 마른 땅이죠. 마른 땅은 금을 생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금을 생하는 것은 습토라야 금을 생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것도 잘 봐야 될 게 겨울이잖아요. 좀 자월인데 이게 자월의 습토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가 없게 되면 얘는 얼게 되죠. 그죠? 습토라야 금을 생할 수 있는데 이 습토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얼지 말아야 되죠. 얼면 똑같아요. 조토하고 똑같습니다. 생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 진의 생조를 받기 위해서는 통근이라고 하는 개념 아닙니다. 그냥 토생금에서 육신으로서 생조를 받는 그런 걸로 놓고 보는 건데 화가 충분히 있어야 이 진토가 얼지 않고 습토가 되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얼게 되면 이 경우도 금을 생하기는 좀 많이 힘들죠. 물론 진토는 지지에만 있기 때문에 신금을 이렇게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그러진 않아요. 또 간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아쉬운 점 역시 뭐냐면 조우가 안 된다는 거죠. 조우가 결국은. 그 다음에 병신씨를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병신시가 되면은 자 자월에 이제 신시가 되죠. 자 신금이 신에는 통근할 수가 있죠. 이건 뿌리를 튼튼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하진 않았어도 신중에는 임수라고 하는 게 장생돼서 있어요. 그래서 신중에는 무, 임, 경이 있죠. 따라서 신금일간이 이 경에 통근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생인 임수로서는 도세주옥도 할 수가 있어요. 도세주옥. 그러니까 신시라고 하는 것 나쁜 생시가 아닌데 시간을 놓고 보면 이렇게 병화가 투출돼서 들어오죠. 근데 이 병화라고 하는 게
간목의 생조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묘목의 생조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어렵사리 뭐 여기도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여기까지는 뭐 통근해서 병화가 왕해진다라고 놓고 보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게 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조우를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일간과 서로 탐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일간 옆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 병화가 이렇게 돼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합하려는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서로 합은 되지 않고요. 그래서 병화가 조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탐합하거든요. 그러면 원격되어 있을 때 신금과 원격되어 있을 때 병화가 100% 조우할 수 있는 공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탐합하게 되면 100%의 공력이 아니라 한 50%의 공력으로 줄어들게 돼요. 힘이 그만큼 빠지는 거죠.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정신을 그 한 곳에 100% 집중을 해서 해야지 능률도 있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마음은 콩밭대가 있는 거예요. 이 병화가 조우를 해야 하는 곳에 100% 자기의 어떤 신경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여기다 조우하는 데 써야 되는데 신금과 탐합하는 데 50% 정신이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100% 하는 게 아니라 일은 50%만 하고 50%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예를 들어 용신이 이게 묶여 있는 것은 이제 기반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제 이 기반을 시키는 것이 이제 일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이 조우라고 하는 개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탐하게 되죠. 탐하게 되 여자 같은 경우 이게 남자에 해당이 되죠. 하게 되니까 이제 좀 남자를 이렇게 많이 좀 찾을 수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남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예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예 같은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의 명분 같은 것, 체면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게 되겠죠.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강의 내용이 뭐 좋다. 어떤 분들은 좀 많이 내용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로 제 강의가 이게 쉬운 강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내지는 일진사주명리학이라고 이제 명명을 붙였는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명리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이제 명리를 이제 여기서 이제 배우고도 그랬는데 처음 배우면 음양 배우고 오행 배우고 그 다음에 식감 배우고 십이지지 배우고 천간합 배우고 지지합 배우고 뭐 지장간 배우고 뭐 육치인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만 배우는데 1년이 그냥 후다닥 가버립니다. 물론 뭐 3개월 속성 코스, 6개월 속성 코스 이런 코스들도 있긴 한데 솔직히 그거 속성 코스로 해서 이게 명리, 음양, 오행, 생극제를 어느 정도까지 배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초 배우는데 시간 다 가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주 볼 때는 이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패턴을 좀 바꿔버린 거예요. 맨 먼저 일단 사주 보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이론들이 있잖아요. 제가 원래는 식간이라고 하는 강의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간목은 이렇고 을목은 이렇고 뭐 병화는 이렇고 정화는 이렇고 쭉 설명을 하고 또 지장은 설명하고 그러고 그 이론들을 다 습득한 연후에 야 사주 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래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영원히 사주를 실질적으로 보는 데는 좀 많이 미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사주 놓고 보면서 신금일 땐 신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자월일 때는 자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가면서 사주를 보는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턴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필요한 기초적인 것들 있잖아요. 삼합이라든가 육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하나씩 이제 또 끼워 이제 레고 맞추듯이 하나씩 끼워서 이제 살을 좀 붙여 나가는 식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초학자이신 분들은 많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도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날마다 이것이 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올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매일 듣다 보면은 뭐 일단은 1년 듣다 보면 추나추동 다 넘어가잖아요. 봄에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 다 할 것이고요. 여름에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 다 할 것이고요. 뭐 가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그래서 한 패턴
패턴만 넘어가게 되면은 사주를 이렇게 보는 거구나라고 하는 어떤 패턴적인 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세세한 기초 사항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보충해 주시면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요. 물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기초부터 이제 가불병정부터 이제 끝 이런 사주를 볼 수 있는 어떤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하는 강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언제 이렇게 또 로딩이 돼서 이제 나올지는 아직 저도 잘 미확정이라 일단 이 패턴은 계속 유지를 해 나갈까 생각 중이니까 어렵더라도 차근히 따라와 주시면은 그래도 제 사주 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라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겠죠. 제가 지금 강의한 지금 녹음 뜨고 있을 때가 24일이고 내일이 성탄절인데 아마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